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었던 증시였지만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압박감이 조성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조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우지수도 약간의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전체적인 상황들, 또 왜 이렇게 됐는지,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챗 GPT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인공지능형,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요게 이제 그 국내외에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고요. 이쪽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의 주가는 좀 떨어지고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 임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와 SM의 목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영권 분쟁, 여러가지 엔터주들의 활약,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자, 카카오와 SM의 목표 주가 상승, 과연 이거 이대로 따라가도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만기일입니다. 어제까지는 증시가 잘 올랐어요. 근데 어제도 이미 어제뿐만 아니죠. 그저께 또 이번 주 내내 이제 이 지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자, 주가가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살짝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만기일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하락을 빌미 삼아서 시장 자체가 살짝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이 됐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출발 자체는 약보합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중반으로 내려가면서 뚝 떨어지고 막판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 아래로 곤두박질 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로 또 반등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아침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 음봉이 발생했다는 거, 이것은 시장에 부담감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주가가 오전 시점에서 콱 하고 떨어진 모습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오후에는 반등하지 못했을 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진 않았다.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반등의 어떤 발판, 그런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61%, 나스닥은 마이너스 1.6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내려가서 기분 나빠라고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 상승을 생각해 본다라면 어느 정도의 이런 완급 조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깊고 무섭게 들어갈 만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냥 이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발맞춰 나가는, 그러니까 스텝을 같이 맞추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유가 뭐냐? 연준 인사들의 매파 모드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지만 시장은 안 믿어요 이 얘기했는데, 총재가 하는 말은 안 믿는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총재긴 하죠. 근데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즉 의장이 이야기한 건 안 믿는데 총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계속 때리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핑계거리를 만든 것이 아닐까 판단은 됩니다. 존 윌리엄스, 이 윌리엄스가 이제 발언을 했었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높은 인플레이션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낮은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향후 몇 년간은 제한적인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네. 요 뉴욕
여는 총재는 연준의 3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넘버 3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향후 몇 년간 제한적인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야, 이거는 네, 굉장히 센 거예요. 몇 년간이다 면 물론 몇 년간이라고 하면 1년, 2년을 다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내년쯤 돼야지 2%대로 물가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맞을 수 있죠. 네. 2년도 몇 년간 맞잖아요. 1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괜찮긴 한데 향후 몇 년간 하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파월 의장은 내년쯤 되면 2%대로 떨어질 것이다 하니까 내년 하면은 그래 올해만 지나면 되겠네? 왜냐면 내년 1월도 가까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도 내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짧아 보이는데 향후 몇 년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멀어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뉘앙스가 조금 애매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했느냐, 기존의 연준이 제시한 5%에서 5.25 여기가 이제 최종금리 수준이다,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5.0에서 5.25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0.25씩 2번 정도 하면은 끝나겠네. 뭐 파월이 한 이야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 그렇게 부담될 게 뭐가 있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가 이제 대표적인 이 사람이 이제 매파 그 위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한 게 강력한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비 지출을 부채질할 수 있다. 네, 즉 노동 고용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죠. 또 카시카리 이 사람도요. 연준을 5.4%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을 5.4% 보고 있다. 이 카시카리 같은 경우도 강경 매파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매파 위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게 되면서 부담을 많이 주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이 계속 이어졌고 이런 매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그런가? 라고 왜냐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아니야. 한 명이 얘기할 때는 괜찮아. 근데 2명, 3명이 와서 계속 아니야. 진짜 아니라는데? 진짜 그렇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런가? 라고 헷갈리는 게 맞거든요. 네.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금리는 어차피, 인상은 제한적입니다. 금리 인상은 제한적이고, 문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두고서 얘기하는 건데, 금리 인하는 어차피 올해는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세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받아들이기에 옅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어떤 상황, 그런 부분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크게 폭락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뭐 과거처럼 뭐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이 급등한다거나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하긴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전쟁이 일어날 확률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지수를 더 크게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슈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바닥에서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특히 이런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뭐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빠르게 가라앉았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기업 실적들이 이제 살짝 애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었죠. 기업마다 실적 결과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실적 발표가 아니라 1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즉 실적 가이던스, 실적 예상치를 발표를 하는데 아예 발표를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실적 가이던스, 실적 예상치를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비율이 많았고 또 긍정적인 것을 낸 것은 상당히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4분기에도 실적 별로 안 좋았는데 1분기에도 실적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실적 부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면 기업 실적 발표가 일어나는 뭐 그런 어닝 시즌 들어갔을 때 주가가 또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불안정한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 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알파벳 주가가 또 폭락합니다. 왜냐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죠. 뭐 인공지능 그 챗봇을 장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딱 이제 경쟁 모드 돌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구글 쪽이 그 검색 엔진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위에서 뺏길 일이 남은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런 강력한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쉽게 뺏기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검색 엔진이 나타났다. 자, 인공지능 AI 챗봇을 네, 장착하자마자 검색 엔진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신기한데 해보자. 그래도 거기에 장착해버리면은 뺏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인터넷 쓰는 사람은 한정적이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거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정적인 상태에서 뺏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쪽에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 경쟁 심화 우려감 때문에 알파벳이 주가가 쾅 하고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의 어떤 폭락 뒤에는 이런 AI의 전쟁이 또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챗 GPT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또 약간 가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챗 GPT 관련주들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임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때 대체적으로 임원들이 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고 또 나는 뭐 자선사업을 위해서 네, 주식을 사는 건 아니죠. 나도 이익을 낼 수가 있어. 이거 법으로 금지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임원진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약간의 뭐 이게 뭐야 이거 니들 주식 팔아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임원진들 주식 안 팔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팔지 못하는 법은 없어요. 팔아도 돼요. 팔아도 되고 당연히 내가 주식을 10,000원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50,000원이 됐어. 그러면 팔고 싶지. 팔아서 다시 네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사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테마를 형성해서 그 사이에 빵 뛴 다음에 팔아먹는 거. 지금 이거는 회사에서 일부러 띄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끔씩 보면은 자기들이 주가 띄워가지고 자기들이 팔아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 아무튼 네, 이 챗 GPT에 대한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관심주들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많이 오른 기업들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데이터 솔루션이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난 6일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날 네, 5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 단가는 8,500원,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은 3,100원. 스톡 옵션을 받아먹은 거 팔아먹은 거죠. 네, 뭐 보너스로 될 수도 있겠지. 네. 근데 대표이사가 스톡 옵션은 먹은 것을 이것도 좀 그렇긴 하다. 근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많은 수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그냥 용돈 정도 쓰겠다 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겠다. 뭐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데이터 솔루션 이사, 네, 대표이사도 팔아먹었고 그다음에 그냥 이사네요. 이사도 지금 500주를 매도했다. 500주 매도는 근데 뭐 이것도 뭐 네 500주 그렇게 뭐 금액 많지 않습니다. 그죠? 5만 주가 2억이니까 500주면은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진짜 용돈 정도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뭐 임원들 매도로 다 들어가기 좀 어렵죠. 자, 유엔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주당 4,000원에 4,400원에 5,400주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4,480원에 100주, 뭐, 얼마 안 되는구만. 그 다음에 200주. 다 합쳐가지고 몇 주입니까, 이게? 지금, 5,400에다가 100, 5,500, 5,700주. 네.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신규로 이사에 선임될 때 9만 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3,000원대에 4만여 주를 추가로 장외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 몇 주 팔아먹었다. 그것도 4,000원대. 이거는 좀, 네. 매도가 있긴 있어요. 이거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매도가 뭐 시장에 압박을 줄 요소는 아니죠. 뭐 대량으로 팔아먹거나 뭐 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임원이 팔아먹었다는 부분들이 약간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건데, 요거는 네, 뉴스 기사가 약간은 네, 뭐라 그럴까요? 보통은 제가 이런 거 그 테마주 막 올라갔을 때 임원이 팔아먹었다 그랬을 때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요거는 조금 네, 기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색을 좀 입힌 그런 듯한 느낌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요, 그냥 개인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임원이 팔았다는 게 다르긴 하지만 조금 네, 그러네요. 그죠? 자,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챗 GPT와 조금만 관련됐다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고요, 급등하고 폭등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뜨겁다라고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런 임원 매도도 나오니까 조심들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챗 GPT라는 재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슬슬 올라가는 종목들은 관심을 계속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단기성 이슈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미래형 AI잖아요. AI라는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단순하게 지금은 뭐 검색 엔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냥 채팅 로봇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서는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상당히 많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뭐 티맵 같은 거 사용할 때 뭐 걔 이름 있잖아요. 뭐 아리아, 그다음에 뭐 그거 뭐야, 빅스비 할 때는 하이 빅스비, 뭐 지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다채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티맵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아리아 아재 개그 해줘, 그러면은 뭐 갑자기 뭐 왕이 넘어지면 킹콩 뭐 이러면서 지가 혼자 막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더 재밌는 개그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네,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논문 뭐 번역, 지금 번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번역 앱. 그러니까 뭐 외국 여행 갈 때 이제는 외국어 필요 없이도 그냥 막 가능한 그런 정도 수준이 됐잖아요. 이게 전부 다 A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커질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처럼 올해 250% 폭등했다. 이거는 좀 애매해. 그죠? 네.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갑자기 뭐 이렇게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00% 넘어갔다. 이거는 네,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임원들 매도가 뭐 대량으로 나와서 또 자사주 매도가 나오고 뭐 그냥 막 대량으로 매도가 위에서 쏟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기 좀 애매하겠죠. 그렇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 매도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다면 더 개겨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전략들은 네,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 임원들의 매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종목들이 꺾일 것 같다라는 거는 조금 네, 애매한 부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이수만의 역정에도 카카오 SM 눈높이를 올린 증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 대표가 요즘에 자기를 제외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지금 보면은 SM 최대주주 이수만 예전 전이라고 봐야 돼요. 예전 총괄 프로듀서가 동의 없이 지분을 매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반발하고 회사를 상대로 네, 이제 뭐 소송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획득하면서 2대 주주에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언제 카카오한테 SM 팔아먹겠다고 했냐? 니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는, 내가 최대 주주인데 뭐 왜 지주를 왜 팔아? 주식을 왜 파는 건데? 지분 왜 파는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카카오도 카카오 엔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약간의 분위기적으로 이게 뭔가 이제 뭐 의도된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느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씨 열받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SM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둘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는 SM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가 원래 10만 4천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근접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2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뭘 했다?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도 같이 올라갑니다. 기존 7만 6천 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크게 제시하지 않네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만 6천 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이 정도 올리는 거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가 나올 때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이 제시가 된다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한 10% 20% 정도 대라면은 도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생각돼요. 솔직히 뭐 10만 원에서 상한가만 쳐버리면은 13만 원 되는 거 맞죠? 13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거 목표 주가 한 방에 달성되는 거라서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 정도 목표 주가는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와 이제 SM 이 연결고리가 되게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SM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높은 이익 성장성이 예상된다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수만이 또 소송을 해가지고 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등등등 여러가지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카카오겠죠. 카카오가 지금 이번에 하이브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딜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 카카오 엔터에 상장을 살짝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음반 판매량은 750만 장으로 된다고 하고요. SM의 1700만 장 합치면은 하이브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카카오 엔터의 지금 상장,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그룹 자체가 지난번에 조사도 받은 게 너무 문어발식 상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카카오 그 다음에 상장했지,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쪽으로 해서 너무 다 상장시키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자회사가 많이 상장되면 결국에는 돈이 회사에 더 커지잖아요. 그룹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뭐 그룹 입장에서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한 상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나는 우려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 엔터를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눈치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SM의 지분을 획득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묻어가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우회 상장식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를 SM이랑 합병시킨다거나 아니면은 SM을 카카오로 집어넣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최대주주 들어가면 이거 어차피 내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잡스럽게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영권 분쟁,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모를 M&A 아니면은 이후에 있을 뭐 그런 상장에 대한 그런 큰 그림, 이런 것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정도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뉘앙스들이 풍기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사 목표치가 이제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도 시점까지는 한번 베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위쪽에서 매도를 보여주는 확실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면 5일 이평선을 기점으로 몇몇 포인트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일 이평선 위쪽에서는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 깨지면 그냥 아무리 좋아 보여도 팔아버리면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의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특별하게 아프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제 올려놓은 것들이 오늘 좀 내려가면서 완충작용 해줄 것이고, 어제도 올랐지만 오늘도 또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작용하게 되면 괜찮겠죠. 어제는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내리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라간 게 또 올라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자, 챗 GPT 관련해서 임원들 차익실현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글쎄라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아직 그게 이제 뭐 주가에 위협이 될 만큼의 어떤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챗 GPT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에 너무 올랐다 그러면 조금 경계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료가 조금 길게 연결될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카카오와 SM의 목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 목표 주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상승을 통해서 그 목표가 터치를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경영권 분쟁은 가장 좋은 호재, 네,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 씨는 이제 화가 나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우 재밌어, 네, 아유 뭐 더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돈 플러스 심리이다. 전쟁이 터진 날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증시는 일상생활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경기 상황과 증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또 주식의 시세와 가치도 일치하지 않는다. 즉 재료에 따라서 또는 심리에 따라서 그 시점에 사람들의 마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왜 이렇지? 네, 대부분이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 겁니다. 네, 많이 오르면 팔고 싶고 많이 내리면 또 팔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팔지 말고 대기하세요.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변동성 있으니까 조금씩 주의하시고요. 이것만 잘 넘기시면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좋은 긍정적인 그런 목표치와 그런 마음으로 투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 형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